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포착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지수는 분명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기보다는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요즘 강해지고 있는데요. 월요일장 흐름 이 두 분과 함께 잘 점검해보고 다가올 시장 대응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자, 두 분 소개합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입니다. 우선 오늘 기관과 외인 매수 1위는 한국전력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 대형주 반등 기조 속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HL만도, 기아, 한원시스템이 수급이 좋았고요. HLB 그룹주는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검색 상위, 대신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생명이 기관 매수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에서 시장 흐름을 조금 엿봤는데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해 주셨을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한국전력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뉴진스 이번 아이돌 그룹 네. 요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누진세다 지금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누진세 효과가 나온 이제 한국전력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항상 이제 증권가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좀 더 놀랍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을 건 눈에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기술적인 차트, 수급,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느냐? 일단 이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살을 빼면 좀 더위를 덜 탈까 싶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거든요. 네. 이번 여름은 유난히 이제 혹서기가 길었습니다. 더 덥기도 했고요. 길었어요. 이제 점점 봄이랑 가을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계절을 2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얼마 전에 비가 왔죠. 비가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누진세가 이제 효과를 봤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용 요금 같은 경우에도 평균 거의 10% 가까이 한 9.7% 정도 인상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나면 밀린 영수증을 납부한다. 이런 얘기가 이 업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곳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표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 정권에서 이게 지금 요금 인상을 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하니까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총선 이후에 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 인상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지속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요금 인상됐다고 해서 그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어찌됐건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입금이 거의 127조 정도 되거든요. 어마무시해요. 원래 그래서 주가도 많이 못 갔고요. 근데 이번에 요금 인상이 진행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차입금 상환이 한 7조 원 정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대해 봤을 때 주가가 이제는 바닥에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같이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정말 강력한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모두 떠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담았다? 심지어 기관도 담으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끌이 매수세,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대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되는 이제 매물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국전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창래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과 외인의 오늘 토픽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 주셨고 누진세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HAB 가져왔습니다. 네. 타이도 많고 되게 노이즈가 많은 종목인데 그래도 오늘 또 유의미한 좀 양봉이 나와가지고 한번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신규로 또 사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일단 오늘 뭐 2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이제 예전에 FDA에서 예전에 이제 FDA 승인 받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BIMO라고 좀 관련해서 임상실험 현장 실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됐는데 이전에 FDA에서 조금 고배를 맞았을 때 이쪽에서 이제 항서제약 쪽과 문제가 생겨서 아웃이 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주가가 빠져 있었었는데 오늘 이제 관련해서 해당 사항 없음 즉 이제 무한할 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한번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올곧게 터졌다라는 점 이전에 악성 매물대를 조금 강하게 소화했다는 점이 일단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확실히 이렇게 좀 이슈가 매번 반복돼서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반복돼서 나올 때마다 주가가 탄력적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는 이번에 열차에 탑승하실 분들은 지금 탑승을 하시거나 이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분명히 FDA 관련해서 또 한 번 강한 노이즈는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 일단은 그 이슈 맞춰서 주가 부양을 또 확실하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또 종목별로 또 한두 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HBL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슈 몰이가 시작될 즈음 첫 스타트가 끝이 아니라 몇 번 정도 강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10만 원대 혹은 11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정도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단발적으로 순수하게 개인이 들어올린 파워는 아니고 연기금까지 동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슈가 하루 이틀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차트상 봤었을 때 61선에 딱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양봉으로 또 올림으로써 또 한 번의 시세를 분출을 하느냐 여기서 또 음봉이 나오면 밀리는 두 가지 갈림길이 내일 정도 보여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신규 매수를 노려보실 분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6천 원 정도의 약간의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왕 이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해보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7만 6천 원대에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매번 그렇습니다. HLB가 갖고 있는 종목의 특성상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정말 강하게 나오고 의외의 매물대를 뚫어내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일단은 내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은 코스피 종목 내에서 바이오 쪽으로 돈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어제 해서 트럼프 관련된 인사사항 바이오 쪽으로 좀 매물이 많이 추리가 되어 있는데 신약 관련 기업들은 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한가 못 간 건 아쉽지만 오히려 먹을 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번 이런 종목도 노이즈가 많지만 먹을 자리 많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HLB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의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HLB 만나봤습니다. 악성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했고 내일이 참 중요하다. 내일 만약에 7만 6천 원 선 눌린다면 신규 혹은 추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이건 정말 짧게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일정과 관련된 매매 HLB 그룹주 전반에 적용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HLB가 관련 상장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상장된 거면 5-6개가 넘는데 아무래도 이제 HLB 사이언스가 조금 가벼운 쪽에 탄력적으로 오르는 건 사실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HLB 본주가 갖고 있는 파워가 또 의외로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굳이 매매를 하실 거면 밑에 쪽이 조금 더 탄력은 좁을 수 있겠지만 또 이게 또 HLB 본주만큼 못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본주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룹주 내에서는 본주에 집중하자라는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의 한국전력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진스처럼 뉴진스의 효과 받아서 올라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견조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진만 대표님의 HLB 한마디는요? 네, 주가는 또 역시 타짜 이제 진양고 대장 있죠. 관련해서 조금 더 타짜를 한번 믿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HL만도 준비해왔습니다. 뭐 앞서서도 이제 트럼프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인사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완전 자율주행 FSD 규제 완화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이걸 이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수 있을 만한 교통부 장관을 지금 계속해서 물색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 자율주행 FSD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구나. 결국 이제 이게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일론 머스크를 밀어주려고 하는 정책으로 갈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자율주행 로봇택시 시제품 사이버캡 이것도 이제 미국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주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쭉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여기에 이 시장 확장성을 보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벳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랑 테슬라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가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면에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으로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나 테크 기업들이 뛰어들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HL만도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모멘텀 안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통합전자 브레이크 IDB 중심으로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양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걸 한 6개월 정도로 단축하면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품질은 그대로인데 이제 양산 기간을 단축시켜 줬으니까요.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23년도에는 중국 매출 성장률이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73%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그럼 중국만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대륙별로도 고르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중국에만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륙별 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HL 홀딩스 자회사로 HL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MSTG 자율주행 로봇 사업부를 이제 넘기는 쪽으로 오늘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조금 이제 주가 하락 모멘텀으로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차트랑 재무 간단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자율주행 사업부를 HL 로보틱스로 이제 넘어가는 이전하는 그런 이슈 말고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항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기술적 저항대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 이제 120선 저항을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항을 맞으면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기업을 보시게 되면 뭐 실적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 이제 순이익 적자가 나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마진율 역시도 이제 성장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HL 만도였습니다. 최근 기관이 물량을 모아가면서 베스트 30에 등극했는데요. 지금 기대되는 포인트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BHI 원전주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은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체코 관련된 악재를 좀 어느 정도 딛고서 이제 종목별 강세장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살아남는 종목만 이제 살아남는 게 네. 현재 상황인데 BHI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타 원전주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래도 원전주 내에서 수주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테마주로만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발주가 공시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괜찮은 회사다라고 저는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지금 이제 관련돼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공시들이 최근에 3건 정도 이어지면서 정말로 이제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연히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밑에 종목들이 원래 이제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비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으로 좀 구분이 되는 정도로 시세 차이가 좀 가파르게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 쪽 매수세까지 같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베스트30에 등극된 이유만큼 외국인들이 좀 강한 순매수세를 동반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음봉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 힌트는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용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돌파 한 번 정도는 맛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고 신규 매수하기 음봉이 뜨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일단 월봉으로 봤었을 때 3번 정도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번째 나오는 돌파가 진짜 돌파고 이게 돌파가 되었을 때는 위채널로 그냥 쑥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3세판이라고 많이 하죠. 이쪽이죠. 2020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4년도 3번의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오늘에서 이번 주 11월 정도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에너지 장관으로 크리스 라이트가 내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직책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클로의 이사에 지금 진급이 되어 있는데 오클로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이제 업체들이 투자하고 있는 원전주입니다. 즉 원전에 대해서 화석 원료뿐만 아니라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고 아마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까지 같이 원전이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원전주가 소외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드리면서 BHI 충분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혹은 조금 더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BHI 만나봤습니다. 지금 미국 에너지부 장관 관련된 내용도 봤는데 이런 테마성뿐만이 아니라 공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2만 원 선 돌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도 정리해 볼게요. 김 대표님, BHI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요. 네, 돌파가 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3세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이게 보통 월봉 3번째 돌파 나왔을 때 정말 강하게 나오고 이게 신세계로 떠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못 잡습니다. 이제 올라가면은 못 잡기 때문에 타실 분들은 이제 15,000원에서 16,000원대에 충분히 탑승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열차가 진짜 열차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HL만도 한마디도 들어볼게요. 네, HL만도도 좋지만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종목을 먼저 살펴보자. 그중에서도 현대모비스를 최우선 순위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번에 그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슈로 같이 네. 좀 수혜를 받고 뭐 언론에서도 계속 떠들썩한 삼성생명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같이 이제 좀 동반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해온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또 매물대 돌파도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한 8.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오늘 이렇게 매물대 돌파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올해 한 초중순 정도에 상당한 이제 상승 랠리가 나왔었는데 이때 뭐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손보사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정 나오고 상당히 횡보세를 보여줬거든요. 차근차근 올라가더니 시원하게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매물대 돌파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면에는 이제 삼성전자 지분 가치 평가가 좀 있었다. 가치가 좀 부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지분 보유하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었죠. 잠시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 이제 하락했던 걸 이제 생각하면 대한민국 이제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로 무너졌을 때 이 자리 지켜줄 거라 기대했는데
그러질 못했죠. SK하이닉스는 지켜줬는데 삼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 1등을 뺏기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 반등의 이제 이유는 무엇이냐? 역시 이제 이번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0조 원 정도, 뭐 거의 한 100조 원 정도 쌓아두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100조 원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10조 원도 상당히 뭐 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 주식 매입 공시가 나왔고 3조 원 정도도 차례로 이제 소각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삼성생명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삼성생명이 이번에 삼성전자 지분 가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굉장히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신고가를 뚫을 정도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자기 주식 매입 공시하면서 지분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큰 틀로 보면 과연 이게 지분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뭐 소폭 반등이야 나왔지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분기 기대치 상회하는 순이익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익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3분기에 이제 이익 기대치를 이제 상회하면서 실적이 나와주면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제 순이익 상당히 이제 높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삼성생명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생명 이제 이익 자체 캐파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신고가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세 매매, 뭐 트레이딩 이런 관점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지분 가치 감소 효과라고 보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오늘 기관픽의 외인도 동참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도 점검을 해주셨고 오늘의 상승에 주의할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루닛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좀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이제 받은 기업인데 일단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AI 솔루션 관련된 협업이 좀 부각이 받게 되면서 오늘 거의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다 내려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돈이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보시게 되면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유사하게 펩트론 생각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펩트론도 사실 네. 별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기술 협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를 크게 부양하는 일라이 릴리나 기타 이제 빅파마와의 좀 협업을 통해서 위고비 관련된 이슈 따라서 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루닛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이제 의료 AI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주가를 올려서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지금 루닛이나 펩트론 같은 경우 사실 재무제표도 보면은 할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맨날 적자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이어질 경우에는 뭐 상장 폐지나 혹은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재무제표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아마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할 때 꽤나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시는 좀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반등의 이제 뷰가 저는 일단 10만 원까지 조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그 빅파마 묻었을 때 조금 주가 상승력이 강하게 올라가고 그만큼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붐 타고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슈 있었을 때 한 번 정도 매매를 해보시거나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면서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고점에 계신 분들 거의 50% 가까이 좀 손실인데 분명히 추가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회,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기회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승은 강하게 나올 거고 그 상승의 끝에 유상증자는 있기 때문에 유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루닛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진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루닛이었습니다. 이 상승은 강하게 나올 거지만 분명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셨고 특히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삼성생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원하며 네. 삼성생명 같이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잘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을 네.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진만 대표님 루닛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네, 꼭대기에 계신 분들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아마 구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 한번 동반이 되면 좀 더 빠르게 수익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하러 간 뒤에는 또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네. 말씀도 함께 더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서티의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